자,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귀염둥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 여러분들께 3배를 올리고 있죠.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48,000달러대를 두드렸었고 알트코인들도 힘을 내서 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한편 오늘 달러 인덱스 지수 같은 경우는 약간 상승을 했었고 미국 증시는 대부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코웃음을 치면서 그래서 뭐 나보고 어쩌라고 라고 하면서 자신만의 갈 길을 가고 있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바로 한 번씩 또 쫙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트코인들부터 보도록 하겠는데, 자, 아이오타 조만간에 델 그리고 인텔과 함께 다가오는 2월 24일 프로젝트 알베리움 데모를 선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알베리움은 데이터 검증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계 최초로 앱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전에 먼저 그 데이터를 검증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아이오타 같은 경우는 이 소식이 나오기 전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기 전에 떡상을 했었던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내부 정보를 먼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몽땅 사가지고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개미들도 좀 같이 먹고 살자, 자식들아. 자, 그 다음에는 이 탈중앙화된 거래소 쪽에 또 재미난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탈중앙화된 거래소에서 가장 인기를 많이 누리고 활용이 많이 되는 것은 여전히 당연히 유니스왑입니다. 그 다음에 2등이 스시스왑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스시스왑의 아성을 꺾고 올라선 그런 또 다른 플랫폼이 있었으니 팬케이크스왑이라고 합니다. 거래량에서 스시스왑을 앞섰는데요. 이 팬케이크 스왑 같은 경우는 한때 토큰 가격이 1500% 정도 폭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유니, 스시, 케이크 이렇게 3파전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엔 최근에 많은 인기를 부과하고 있는 트위터 분석가 이 360도 트레이더가 이야기하기를 곧 있으면은 베이직 어텐션 토큰 가격이 1달러 50센트까지도 갈 수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에이다가 14센트였을 때부터 에이다를 사라고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조만간에 1달러를 뚫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이다 뿐만 아니라 스텔라 같은 경우도 조만간에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엔 암호화폐 프로젝트 칠리즈, 전세계 프로 스포츠팀을 대상으로 토큰을 발행하는 프로젝트죠. 최근에 그들은 바이낸스, 파리브닷컴, 업비트 글로벌 등과 체인을 통합하면서 계속해서 발전을 이뤄나가고 있고, 이 토큰을 발행한 스포츠팀들이 칠리즈의 노드 운영자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칠리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차트가 좋다라고 하니까요, 이 단타를 치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체인링크, 탈중앙화된 영화 관련 금융 플랫폼인 모글 프로덕션이 체인링크의 기술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나왔었고, 자, 그 다음엔 또 다른 오라클 프로젝트입니다. 밴드 프로토콜이 코인마켓캡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저도 밴드 프로토콜 샀었는데, 그리고 오션 프로토콜도 샀었는데 둘 다 너무 일찍 팔아버렸어요. 너무 속이 쓰립니다. 뱃속에서 쓰나미가 밀려오는 듯한 그런 고통이 느껴지는데요. 자, 아무튼 이 밴드 프로토콜 이 좋은 소식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관련된 연중 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인데스크에서 주최하는 컨센서스, 참고로 이 코인데스크를 소유한 회사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보스가 베리 실버트죠. 자, 아무튼 이 컨센서스에서 최근에 키노트 스피커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깜짝 인물이 등장하게 되었으니 바로 레이 달리오가 이 키노트 스피커로 참여를 하게 됐다는 것인데요.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레이 달리오, 한때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했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아보더니 그 의견을 선회한 것으로 최근에 이제 많은 화제가 됐었죠. 이 레이 달리오가 암호화폐 관련 행사에서 키노트 스피커를 맡는다, 이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 아마존 같은 경우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 암호화폐를 사용한 결제가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멕시코에서부터 이제 실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 소식으로 최근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알트 시장, 알트코인 시총이 조만간에 전고를 뚫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고를 뚫게 되면은 더욱더 높게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참고로 전고는 접은 불장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알트코인들 중에 최고점을 꺾고 올라가고 있는 코인들이 몇 가지가 있죠. 앞으로 그런 코인들이 더욱더 많이 눈에 띄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봅니다. 2018년도 이상의 불장, 정말 기대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된 재미난 소식들 오늘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나이지리아 당국이 암호화폐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깨어있는 여러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암호화폐를 억압해서도 안 된다. 암호화폐를 거부하는 것을 우리의 업무로 삼아서는 안 되며 일부 국민들이 지금 현재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다양한 비즈니스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공하기까지 했는데 나이지리아는 이들의 비즈니스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규제당국의 목표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활동 근절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자, 정말 모범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화폐를 장려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암호화폐를 이제 거부하는 이유는 뒤에서 또 비슷한 소식이 나오게 될 텐데 그들이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잃어버리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인데요. 나이지리아 상원 의원 중에 한 명은 또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비트코인은 나이지리아의 법정 통화를 가치없게 만들었다. 이 말이 되냐? 비트코인은 너한테 관심이 없어. 각국의 법정화폐의 가치를 떨어지게 만든 것은 그 나라의 당국이죠. 그리고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이 당선되기 위해서 여러가지 공약을 걸고 약속을 하는데 돈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 뭐 돈을 계속해서 찍을 수밖에 없고 무리한 약속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물론 그 외에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나이지리아 법정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것은 너 때문이야, 너 때문.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캐나다 중앙은행 부총재도 비트코인 까대기에 합류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비트코인은 투기적 광기일 뿐이다. 미래 화폐가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제 수단으로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결제 수단으로 결함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투기적 광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자,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은 새로운 자산이기 때문에 새로운 자산이 빠른 속도로 초반에 성장을 하는 것이 절대로 이상한 일은 아니겠죠. 자, 한편 캐나다 상장 채굴업체 비트팜스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이후 채굴한 비트코인을 판매하지 않으면서 그 비트코인들을 그들의 대차대조표에 150개가량 추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나라 법정화폐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야, 너 못 믿는데. 자, 그 다음에는 크리스틴 르갈드 유로피언 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또 나오게 되었는데요. 중앙은행들은 비트코인을 준비통화로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 비트코인이 실제 통화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는데 바로 이 뒤통수를 후려버리는 소식이 나왔었죠. 케냐 중앙은행이 뭐 세계 최초가 아닌가 싶은데요.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 중에는 통화 하락 대응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케냐 중앙은행 총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IMF에 의해 촉발된 통화 평가 절하 문제를 비트코인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같은 결정은 전략적이며 논리적이다. 우리의 통화는 항상 IMF의 샌드백이었다. IMF는 항상 실링이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지적을 했다. 이는 실제 케냐 실링에 대한 하방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비트코인으로 이러한 문제를 끝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케냐의 법정화폐 같은 경우는 2010년 이후로 미국 달러 대비 가치가 50%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배경에는 IMF가 있었다 이거죠. IMF의 잡것들이 케냐를 못살게 굴어서 케냐의 법정화폐가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런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보겠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이 케냐를 후드로 팼었던 IMF 총재가 누구였습니까? 예, 크리스틴 르갈드 전 IMF 총재. 참 재밌는 인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마음을 곱게 써야지.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중앙은행이 이 준비 통화에 비트코인을 포함을 시키게 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준비 통화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사실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세상이 그렇게 빨리 변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만큼 세계 경제는 빠르게 기울고 있다라고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나왔었던 또 다른 호재 소식 같은 경우는 마스터카드가 비트코인 결제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죠. 마스터카드 부사장이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결제를 공식화하면서 일부 암호화폐 자산들을 결제 허용하도록 점차 시스템을 넓혀 나가겠다, 발전을 시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그들이 선정하게 될 다른 암호화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이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 매체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비트코인 결제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이제 발표한 회사들도 몇 군데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오토데스크 같은 경우는 전에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고객들이 비트코인 결제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판단에 이르렀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버라이전의 CFO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결제 수단 채택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우버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결제 도입을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현금을 안전하게 보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왠지 좀 웃기더라고요. 현금을 안전하게 보유할 것이다. 지금 현재 현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음식에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냉장고 안에 안전하게 보유할 것이지만 점점 상해가고 신선도가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 한번 이 구매력이 최저치를 찍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자료 출처 같은 경우는 세인트루이스 연준이라고 하죠. 자, 미국 달러의 구매력을 보시면은 2007년도부터 쭉 떨어졌다가 2008년도에서 9년도 사이 살짝 반등, 그 다음에는 그냥 미끄럼틀 타고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겠죠.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민이 꽤 많다라고 하죠.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잤다라고 합니다. 잠을 못 자가지고 금을 살까 비트코인을 살까 고민하다가 비트코인으로 이제 결정을 내린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안전하게 현금을 계속해서 한번 보유해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런 식으로 달러 구매력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오게 되면은 서민들만 힘들어집니다. 부자들이야 뭐 망해도 3대가 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물론 미국 달러라든지 법정 통화들이 하루아침에 쓰레기가 된다, 휴지 조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나름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그 대안은 비트코인만 있는 것도 아니죠. 여러가지 다른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의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호재 소식이 나왔었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으로 알려진 뉴욕 멜론 은행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수탁, 이체 발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오래된 은행인데 또 가장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후식으로는 멜론을 하나 먹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만 해도 상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비트코인 분석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저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좀 분석이 많이 나와 있지 않고 다들 알트코인들에 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졌었는데, 일단 비트코인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 자, 찰스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최근 트윗에 이어서 또 다른 예측을 한 가지 남겼는데요. 내가 봤을 때 올해 최소 S&P 500 회사 중에 10개가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게 될 것이고, 6번째 회사가 매입 발표를 할 때쯤 되면은 비트코인은 한 10만 달러 정도까지 가 있지 않을까. 한마디로 이 비트코인이 올해 10만 달러 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도 그 예측은 맞을 수 있을 것인가? 살벌한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에 멜론 던지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떡국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